예, 안녕하세요. 응용수학 특론 세 번째 특이적분이고요. 이번 장에서는 이제 적분 관련한 문제들이긴 한데 좀 함수가 적분 구간에서 뭐 정의가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특별한 함수들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아예 이상한 건 없고요.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장에서 배웠던 게 리만 적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델타 xk는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리만 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걔를 어떤 인터벌로 어떤 간격으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곱하기 함수값을 한 사각형들을 우리가 다 급수로 더해주면은, 급수라고 해야 되나? 급수 맞죠? 네, 급수로 더해주면은 적분값이 나온다라는 거였는데, 여기 이제 리만 적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모든 함수가 우리가 적분하려는 구간, 뭐 A에서 B까지라고 합시다. 이 안에서 연속이 어야 사실 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적분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얘를 쪼갰을 무한으로 많은 수로 얘를 쪼갰을 때니까 중간에 예를 들자면 함수가 무한으로 갑자기 탁 튀는 점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장에서 배웠던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저번 장에서 배웠던 특이점이 있는 그런 거죠. 특이점이 있는 함수라고 하면은 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로 값이 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대로 리만 적분을 하자면은 얘는 A고 얘는 B고 뭐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구간은 이렇게 우리가 네모를 하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높이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아니면은 얘를 하고는 싶은데 얘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가야 되는데 이 함수가 무한대까지 가요. 그 다음 적분 구간이 B가 무한대까지라고 우리가 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분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무한대로 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적분 구간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적분 구간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무한급수랑 관련해서 걔는 그냥 무한급수는 뭐 수렴 테스트 해가지고 값 나오면 나오는 거였잖아요. 적분도 그렇게 특이적분도 그런 상황은 될 텐데 아직 해결 못한 문제는 중간에 적분 구간 중간에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적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프로버 인테그럴이라 많이 쓰고 뭐 싱귤러 포인트가 들어갔으니까 싱귤러 인테그럴이라고도 해요. 우선 리만 적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b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경우, b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은 함수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함수 구간을 적분 구간을 쪼개가지고 걔가 무한대 개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무한으로 쪼갰는데 적분 구간도 무한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일반 얘기가 조금 꼬이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특이적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일반적인 건데 적분 구간 안에서 피적분 함수가 무한값을 가질 때요. 방금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죠. 리만 적분을 하려고 했더니 리만 적분은 fx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fx 항을 우리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원래 시스템인데
얘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걔가 무한대인지 무한소인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극한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엄밀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함수 보시면은 딱 얘가 x가 5일 때 값이 안 나오잖아요. 함수가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한값이라고 하기보다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적분 구간이 무한인 경우에는 그냥 적분 구간을 A에서 B 아니면 여긴 0에서 B라고 썼는데요.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그 부정적분을 구하시고 부정적분 바탕으로 A랑 B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적분 식에서 정적분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냥 B가 무한대로 넣었을 때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문자 F로 되어 있는 부정적분 함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특이적분 값이 없는 거죠. 무한으로 가니까 특이적분이 발산해 버리는 거고, 혹시라도 얘 무한대를 넣었는데 부정적분 식에서 무한대 넣었을 때 얘가 뭔가 어떤 값으로 갔다,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C를 대신 넣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게는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무한급수 했던 거랑 똑같이 무한까지 가서 우리가 적분 구간을 무한으로 했을 때 무한급수도 수렴하냐 마냐 얘기했잖아요. 특이적분도 수렴을 하냐 마냐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적분 구간에서 피적분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앞에까지 하나 자르고요. 그 다음부터 잘라가지고 A가 무한대로 갈 때 B가 무한.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죄송합니다. 지금 적분 구간이 무한인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적분 구간이 0에서 무한대까지 내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A가 아니라 0이 맞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가는 경우가 있다면은 걔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A에서 해서 부정적분식 구하겠죠. F 0 빼기 F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돼요. 다음 것도 똑같겠죠? 지금 여기 적분 구간이 무한인 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다룰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B랑 A에다 각각 무한대 값을 넣어서 풀어주면은,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한다면은 어떤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함수가 되니까 특이적분을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발산을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식이긴 한데, x의 p제곱분의 1로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0에서 1에서 무한대까지예요. 적분 구간이 무한대인 특이적분인데,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p가 1이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죠. p가 1이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록으로 적분이 될 거고, p가 1이 아니라면은 다항식 항의 적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고, x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적분 구간이니까 얘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의 1 빼기 p제곱분의 1 빼기 p 빼기 여기에다 1 들어가니까 이거죠. 그럼 결국에 1 빼기 p분의 b의 1 빼기 p제곱 빼기 1이 1에서 무한까지 해당 함수를 적분한 꼴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적분 구간을 하나의 문자로 놓고, 적분 구간 바운더리를 하나의 문자로 놓고 걔에 대해서 싹 전개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B에다 무한대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P가 1이 아닐 때 요거니까, 사실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적분값이 수렴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은 B에 1-P가 우선 발산을 안 해야겠죠. 근데 얘가 수렴을 하려면은 B 자체는 이미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1 빼기 P가 0보다 작으면은 B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걔가
b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1 빼기 p가 0보다 작으면은 결국엔 얘는 0에 가깝게 계속 수렴을 하겠죠. b가 커질수록. 그래서 p 값에 대해서 p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I 값이 정해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는 이거 또 이렇게 나오네. 이런 형태 함수는 우리가 그 앞에 2장에서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걸 보긴 봤었죠. 리만 제타 펑션은 적분이 아니라 급수로 나타냈던 거고,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요. 아까 리만 제타 함수는 얘를 급수로 나타냈던 거고요. 우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얘는 1에서 무한대까지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건 뭐예요? 그냥 얘를 적분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게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은 함수 개형이란 거죠. 추가로 뭐 x 그냥 되게 간단한 적분식이에요. x에 대한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적분을 해보자 라는 거죠. 실제로 하면은 뭐 얼마가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함수 형태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원점 지나야 되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원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요거 넓이 더하기 요거 넓이인데 사실 얘랑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적분 구간이 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적분하면 값이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얘랑 상쇄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엄밀하게는. 그냥 쭉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를 양 적분 구간 끝으로 갖고 있는 정적분이라면은 a로 바꿔서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적분한식 이렇게 나오고, 그럼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뭐 함수의 부정적분에다가 0 집어넣은 거는 계산하면은 0의 제곱 해봐 0이잖아요. 걔는 의미 없는데 요런 항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두 항이. 여기에서 a에 대한 항, 여기에서 b에 대한 항. 그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 더하기 얘다. 근데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예요. 근데 얘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a랑 b랑 같은 값이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사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얘 값이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했다는 거는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무한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증가를 하고 있는 비율 아니면은 뭐 비율이겠죠. 아니면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은 얘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얘도 a고 b 대신 a를 쓰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위 아래의 무한대는 서로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걔를 서로 다른 걸로 표현해주고 요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게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특이적분에서 구간이 무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적분 구간 안에서 값이 정의가 안 될 때요. 여기서 무한히 커졌다고 했는데 뭐 무한히 커진 것도 그렇고 사실 함수가 쭉 적분 가다가 함수가 이렇게 뽕하고 구멍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얘 빼고 적분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 사이 c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c의 좌극한, c의 우극한, 그래서 a에서 여기가 a면은 a에서 c의 좌극한까지, 그 다음에 c의 우극한에서 b까지를 각각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만큼 빠지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걔를 피하고 적분을 하는 게 옳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연속인 함수에서는 저거 둘이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적분해봐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적분값에도 영향은 안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다시 또 아까 그 리만 제타 펑션이랑 비슷한 적분으로 돌아와서 얘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했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x가 0일 순 없죠. 0이면은 얘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입실론을 0으로 보내고 여기에 입실론으로 대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선 0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0을 우리가 적분하는 건 아니에요. 0까지는 걔보다 조금 큰 뭔가 있는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한다면은 앞에서 우리 적분식 구했던 거 있고 거기에다 그냥 2라고 입실론 넣으면 되겠죠. 양 그 적분 구간 값들 0 대신에 입실론 넣었어요. 그리고 입실론은 0에 무한히 가깝다 라고 하면은 계산하면 이런 게 나오고, 뭐 p가 1일 때 p가 1이 아닐 때 서로 적분식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입실론은 우리가 0으로 무한히 가고 있으니 그냥 얘는 0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p가 1이 아닐 때인데 p가 1이 아닐 때 중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아니, 입실론은 요거고. 그렇지. 네. 그러면 우선 p가 1일 때는 입실론, 자연 로그 입실론인데 입실론이 0이 가깝잖아요. 0보다 조금 크지만. 그러면 자연 로그 입실론은 0에 무한히 가까운 수를 내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마이너스 곱하니까 그냥 발산을 한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개는,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이제 1 빼기 p가 여기 붙어있는 애잖아요. 얘가 양수면은 0에 무한히 가까운 애를 뭐 양수 제곱해봐야 얘가 아니지, 잠깐만. 0에 가까운 애를 1 빼기 p가 0에 무한히 가깝다라고 하면은 0인데, 그러면 얘는 그럼 얘가 0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얘가 어떤 수로 어쨌든 컨버전 하겠죠. 수렴은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무한히 가깝다고 해도 역수가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역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실론이 0에 무한히 가깝다고 했을 때 얘가 역수가 되면은 무한대로 커지겠죠. 무한대로 커지니까 얘는 발산을 한다라는 거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쪼개서 적분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다른 건인데 얘는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1에서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한 대로 0에서 1 빼기 입실론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각각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무한 구간에 대해 적분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입실론이 1이 0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입실론 2가 0으로 가는 거 서로 달라요. 둘이 똑같다라고 하고 풀면은 안 됩니다. 안 되긴 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앞에 우리가 그 적분 구간 자체를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은 얘가 그 아까 적분했을 때 그냥 여기서요 A랑 B가 같다고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별 티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가 다르다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분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얘랑 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실론 정확히 얘기해 이거를 또 둘이 같다라고 치면은
이 꼴이 되니까 결국엔 얘가 또 0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지금 얘는 어떤 구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안에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특이점이 있는 함수에서는 둘이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무방해요. 근데 무한대 구간에서 무한대 구간까지 적분하는 애는 둘이 같다라고 해놓고 풀면은 값이 이제 뭔가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프링 매스 시스템 중에서 T죠. 그러면은 얘가 매스고 뭐 얘가 K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0이다. 이거 푸는 경우 있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외력이 더해져야 우리가 자주 쓰는 진동 문제가 되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면 얘가 특히 사인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값이 무한으로 발산하는 영역이 공진 영역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공진 영역 빼고 이제 이쪽에 대한 뭐 스펙트럼을 구한다,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유한한 값으로 값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얘랑 얘랑 같게 해서 유한한 값을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코시 주치 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뭐 앞에서 얘기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A랑 B 사이에서 뭔가 fx가 특이점을 가져요. fx가 특이점을 갖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면은 걔를 빼고 적분을 하면 되지인데, 코시 주치 적분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데 이필론 1이랑 이필론 2를 서로 그냥 하나의 입실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한한 값이 나오겠죠. 입실론 1, 2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기 식에 나온 것 같이 뭐 서로 무한대 항이 더해 서로 빼지는데 이게 뭐 0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코시 주치 적분은 뭔가 유한한 값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적분이기 때문에 입실론 1, 2를 하나의 입실론으로 같다라고 풀고 결국엔 둘이 입실론 1에 대한 항, 입실론 2에 대한 항이 서로 상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을 구성을 하는 적분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이 적분들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뭐 저기 적분 구간이 무한에서 무한으로 갔을 때 그거 이제 서로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가지고 걔를 극한을 구해서 했죠. 그 다음에 함수 내에 적분 구간 내에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값이 정의가 안 될 때는 걔를 피하고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시 주치 적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서로 입실론 1, 입실론 2가 그냥 하나의 입실론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